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상적인 진도가 50쪽이죠. 여기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조금 복습 한번 해보고 진도 나가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용도죠.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이고,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에요. 세 번째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이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에 관한 요 계획. 자, 다섯 번째가 구역 계획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 취소 구역이 나옵니다. 먼저. 자,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 구역 계획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떤 결정 절차를 거치냐면 입안에서, 그래서 결정해서 고시하는 이와 같은 절차로 가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시했던 게 파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주민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자,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 참여 제도를 두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 참여 제도 중에 하나에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권을 준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직접 입안권을 주는 거 아닙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권, 신청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주민은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참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이것만큼 그렇죠. 다른 건 해당성이 없어요.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에 있어서의 제한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만 주고 있다. 입안에 제한권을 주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기지개에 해당이 됐던 기반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에 관련된데요. 자, 용도 지구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였다. 진흥지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자, 기지개 해서 이렇게 갈 건데, 이제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산지기로 갈 거예요. 산지기 같거나 산지기 거꾸로 가서 산지기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나 내년부터는 산지기로 가르칠 거예요. 주민 이관 제한. 산지기 좀 해달라고 제안을 하자 이런 거예요. 산지기로 갈 거예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에 관련된 내용.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올해 생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요 제안을 할 때는 일단 동의를 얻어서 제안을 해라. 요 내용이 신설이 됐죠. 대상 토지 면적에 있어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요 두 개가 바로 이제 3분의 2 이상이죠.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내가 이제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아이스크림 공장을 지어야 되겠는데, 내 땅에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달라 하려면 반드시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게 어느 땅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자도 일단 이걸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느냐. 또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유보용도에 하나죠. 유보용도. 그렇죠. 유보용도에 하나입니다. 이 유보용도가 유자생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녹지, 그 다음에 유자생계, 생산관리죠. 관리, 이건 녹지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이렇게 되어집니다. 계획관리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여기에만 그렇다는 거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된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죠. 또 천둥치기 시작하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입안권자가 이제 입안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두 가지가 쳐지는 거죠. 여기 이제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청회를 놓고 의견 청취가 있다 그랬어요. 직접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갖다가 듣게 되면 형식적 의견 청취입니다. 전 주민이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의견 청취가 바로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요. 전 주민의 의견을 다 들으려면 2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천안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을 시켜가지고 14일 이상입니다. 14일 이상.
자, 14일 이상이니까 주로 보면 이런 형태로 걸려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뭐 7월 14일이다, 7월 19일까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열람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열람 기간 내에. 자, 이거 100점짜리 아예 없애버리란 말이죠. 열람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14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자 이 말로 바뀌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 틀려버리고. 여기 14일 날이라는 말이 14일이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 의견 제시는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외의 것들은 주로 보면 열람을 하고 나서 열람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14일 내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만큼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고 자, 열람 기간이 종료되어지면 요날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 여부 통보를 말이죠. 반영 여부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반영 여부 통보가 바로 며칠에 해당이 되냐면 60일이에요. 6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하자 이렇게 걸립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상 반영 여부 통보는 60일인데 여기에서만큼만 주민이 위반을 제한했을 때 있죠. 여기에서만큼은 이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권자에게 제한하게 되어지면 반영 여부 통보가 이게 45일이에요. 이것도 60일에서 45일로 개정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원래 공법상 반영 여부 통보는 6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60일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제한했을 때 반영 여부 통보 45일하고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똑같이 이것도 45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 지방의 의견 청취는 뭐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냐면 요즘에 와서 시험 문제가 해마다 맞는 지문으로 뜬다고요. 요게 요전에는 안 뜨다가 이제는 뭐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보니까 지방의 의견 청취는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이것만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물론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광역시설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해당 사유입니다. 여기까지 해당 사유. 여기는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하자 하는 내용은 어디에만 있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광역시설 여기에 대한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이와 같은 계획들이 있죠. 여기에서만 지방의 의견 청취를 두고 있다는 거. 요즘에 와서 해마다 지금 맞는 지문으로 뜨고 있습니다. 요 지문이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권자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대도시장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예외적으로 5번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죠. 이 5번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여기 바로 시장군수가 위반해서 바로 시장군수가 여기 바로 결정권자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만 일단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이 없다는 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이와 같은 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5번째 내용인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위반해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지형도면 작성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갖다가 작성을 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이 없다는 거예요. 도지사의 승인이 없다는 거. 결정권자가 바로 자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예의적으로 이제 결정권자가 되어지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것은 자기가 위반을 했을 때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죠. 이런 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자 하는 내용. 자, 세 번째가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요거 입지규제 관련된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이 내용이죠. 입지규제 취소구역과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뭐 이런 내용. 자, 그러면 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0번 문제 갑니다. 자,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자에게 참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겠죠.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의 기반시설 미출, 2번의 지구단위계 참, 1번의 기반시설 지구단위계 미출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게 바로 이제 산지기, 기지기에 해당이 되죠. 산지기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직접 위반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2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 기반시설 미출 구해야죠.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자,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3번 갑니다.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밑줄 그어놓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죠. 3분의 2에 밑줄 그어요. 자, 4번을 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구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밑줄 그어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제한이 안 됩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성관리지역이 있죠. 유보용도라고 써놔야 되겠어요. 유보용도는 지금 성장관리방안에 나오는 용어죠. 자, 아무튼 이 유보용도 지역에 이렇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유자 생계입니다. 자, 5번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을 받은 시장본수는 제한일부터 45일이죠. 45일로 바꿔놓고 한 차례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반영 여부 통보 밑줄 그어놓고 45일로 고쳐야 돼요.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1번 한번 가볼까요? 국토기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을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지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은 해당 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이게 틀렸어요. 이것만큼은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들이 있죠. 이게만큼은 구획이 됐든지 계획이 됐든지 무조건 이렇게 시장군수가 위반했다 하면 시장군수가 결정권자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신설된데요. 중요한데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가 돼야 돼요. 1번이 틀렸죠. 2번에 선정은 포구역 밑줄 그어놓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밑줄 그었습니다. 자, 3번에 시도지사 밑줄 그어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선생님들 그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시도이사가 할 때 이렇게 심의 거치자. 시도이사는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 자, 4번 보면 시도의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 개정법률입니다. 별표 쳐놓고 개정이라고 써놔야 돼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만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공동심의를 거치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건축위원회를 배제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건축위원회를 심의해서 원래 심의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아니에요. 지방이 됐든지 중앙이 됐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갖다가 배제하지 말라 하는 내용, 건축위원회 함께 공동심의를 거치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공동심의를 거치자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일 때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들어가는 게 바로 건축물에 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계획이라든지 건축물 높이, 취관도, 취조한도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건축위원회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계획이에요, 계획. 이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될 때 공동심의를 거쳐야 이렇게 나와야지. 지구단위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구분 가요? 계획이야, 계획이지 구역으로 바꾸면 안 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여기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걸 결정할 때만 건축위원회 배제시키지 말고 공동심의 거치자 하는 내용이야, 이게. 이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공동위원회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하고,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구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3분의 1 이상 구성이죠? 3분의 1 이상 밑줄 그어놓고. 자, 22번. 22번은 지금 어떤 내용이 해당이 되어지냐면 주민의 의견 정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주민의 의견 정치 어떻게 할 거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14일 이상 열람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열람기간 내 의견 제시하고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내에 반영 여부 통보하자. 여기에서 이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아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면 다시 재공고, 재열람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22번은 어떻게 해놓냐면, 여기까지 자세하게 공부할 건 없어요. 제가 같이 풀기는 하겠는데, 세모였구나, 세모. 세모는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고 졸리면 자버리 그냥. 안 해도 괜찮은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 주민의 의견 청취를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직접적 의견 청취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간접적이 아니고 1번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개혁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이 도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밑줄만 꺼요. 자, 해당 도시군에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네모 엮어 놓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누구나 다 이 접속을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공고해야 한다. 자, 공고에 동그라미 한번 쳐놓고 이번에 보면 이 공고한 후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14일 이상 일반 열람이죠. 자, 14일 이상 일반 열람 밑줄 한번 그어 놓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3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왜 열람기간 내 이렇게 돼요. 열람기간 내 이렇게 됩니다. 네모 한번 엮어요. 열람기간 내. 이걸 열람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14일 이내로 고쳐버리면 이제 최고 난이도. 아무도 못 풀어 이거 이제. 자, 열람기간 내에 자, 도시군수에게 원칙적인 입안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에 걸리죠. 자, 4번 갑니다.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놓고 입안권자라고 써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권자죠. 자, 입안권자는 위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입니다.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종료일로부터 45일이 아니고 60일이에요. 60일. 60일로 고쳐줘야 돼요. 45일은 주민의 입안 제한에서 나옵니다. 기지개에서 나오는 거죠. 산지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5번을 보.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어요. 위에 제출된 내용이 해당 이 도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밑줄고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밑줄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자, 다시 공고 열람 밑줄 그어놓습니다. 재공고 재열람이라고 써놓습니다. 재공고 재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52쪽. 52쪽에 제일 위에 23번 있죠? 23번 조그맣게 X 해놔요. 예. 풀지 마세요. 예, 괜찮습니다. 이 내용도 풀릴 수 있도록 제가 시국태 교재에서는 자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풀지 말고 X 해놓습니다. 뭐 지금 푼다 그래서 내가 막지는 않아? 아주 좋아, 괜찮아요.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걸 안 풀어도 고득점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X 하는 것은. 자, 24번 문제입니다. 24번. 자, 24번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 또 다 틀린다고. 최고 난이도로 출제한 건데 이게. 자, 우선 이 지문이 해마다 맞는 지문으로 떴어요. 그래서 눈길을 갖다가 안 줬는데 틀린 것은 뭐냐 해가지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지방의 의견 청취 대상이 이게 시험 문제가 안 떴거든. 근데 요즘에 갑자기 한 3년 전부터 해마다 떠요. 해마다. 자, 이 지방의 의견 청취는 어디에만 두냐면 다 두는 게 아니라고 이게. 1, 2, 3에서만 둔다고. 1, 2,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요 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듣자.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 듣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광역시설도 포함하죠.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광역시설이니까 어디까지나 이 도로 하면은 천안시에 깔려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반시설이지만 천안에서 충주까지 이렇게 쫙 청주 거쳐서 충주까지 깔려 있다 이렇게 되면 광역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뭐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이제 대학인데 대학이 문제인데 이 대학이 문제예요. 대학이. 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되는 대학이 포함되는 거냐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이게 시험 문제로 또 나오는 게, 자, 이걸 적어줘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학교가 들어온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학교를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대학은 이 시험 문제가 갑자기 요즘에 지금 이것도 2번 출제되고 있어요. 한 해 걸렸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지방의회 의견 지방의회에 있어서 의견을 듣자 하는 내용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리계획에 있어서 계획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대상에서
요게 이제 기반시설, 여기까지 해당이 되죠. 기반시설. 여기 이제 광역시설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광역시설.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대학을 포함해요. 여기에서는 대학을 포함합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공부를 다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시험자 여기까지 출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교육법률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다시피 국토교육법률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거야. 국토교육법률하고 지금 건축법하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이걸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싶지만 양심이 찔린다고. 그냥 넘어가면. 그래서 자 좋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금 요즘에 시험 문제 지금 계속 뜨고 있는 내용인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잖아. 학교도 기반시설이라고. 근데 여기에는 대학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에 나오는 내용의 기반시설은 여기 나오는 이 기반시설 있잖아요. 모든 기반시설이 다 해당 사항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이해를 좀. 그렇게 해서 잡아가야 돼요. 여기에는 대학이 포함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자, 1번에 보면 용도지구, 구역 나오죠?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은 내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구단위 계획, 요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이거네. 해당 사항 없어요. 자, 2번이 정답이고, 3번, 4번, 5번 묶어요. 기반시설, 묶어서 기반시설이라고 써놓습니다. 주간선도로, 철도 중 도시철도, 학교 중 대학 이렇게 나오죠? 이것까지 공부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하냐고, 이걸. 기반시설이 뭐가 들어오고 뭐가 안 들어오지, 이런 걸. 자, 일단, 묶어놓고 기반시설 써놓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 따라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25번 넘어가겠어요. 25번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죠. 국토교통부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냐면, 요 협의 상대방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 상대방이 누구로 나와버리냐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 하는 내용. 과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야,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지금 4개가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이사가 변경할 때 그래.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해놓은 건데, 하급행정청에서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 밑줄 그어요. 관련해서 시도이사가 위반하는 경우다 하는 내용. 자, 3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의 취출 결정. 밑줄 한번 쫙 그어놓기만 합니다. 자, 4번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 정비, 설치 정비 개량 밑줄 그어놓고 5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이 협의가 이 시도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때는 동그라미 5번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이 내용이에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이자가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자가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잖아.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가 아니에요. 자, 5번이 정답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 한번 보면 26번 문제는 우리 기득권 보호예요. 기득권자 보호라고 한번 써놔야 돼요. 기득권자 보호는 원칙 그냥 계속한다. 관계없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결정고시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이죠. 벌써 삽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원래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내용에 관계없이 계속한다. 그죠? 근데 그 결정고시 된 내용 자체가 시가와 조정구역과 선전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되면 몇 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하자. 그렇죠. 3월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득권자 보호라고 써놨어요. 거기 나오네. 문제 밑줄 그어놓고 1번 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후에 이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틀려요? 신고하고 이걸 없애야 되죠? 관계없이. 결정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내용에 관계없이,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계속 삽질하면 된다. 이 내용이죠. 원칙, 이 내용. 자, 1번이 틀렸죠. 자, 2번 갑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네모 한번 딱 엮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네모 엮어놓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면 세 번째 줄이죠?
3월 이내 네모 엮어놓습니다. 3월 이내 네모. 사업 또는 그 공사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자, 3번에 선전 보구역 네모 엮어놓고, 자, 세 번째 줄 3월 이내 나오죠? 그것도 네모 엮어놓고 쭉 밑줄 그어요.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어놓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어요. 이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되어지냐면,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건축허가 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거부에 관한 내용, 건축허가 제한 거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기득권자를 보호하겠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 용도 지역 자체가 결정구역이 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과 선자원 보호구역이라면 완전 꼼짝만 하는 구역이란 말이야. 이런 때는 기득권자도 한정적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거야. 기한 내, 일정 기한 내 건축허가 신청이 안 들어버리면 건축물을 못 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요 내용이야.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시험 문제가 지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잡아갈 거야. 자, 우선 동그라미 4번은, 자, 세 번째 줄에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요. 반대해서 갑니다. 그러면 3월이 넘어져 버리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선 5번을 봐요. 동그라미 5번을 보면은 세 번째 줄 끝에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는 당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쭉 밑줄 그어. 그러니까 6월이 넘어져 버리면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서는 3월이라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3월이 나온다 하면 3월 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은 앞에 어떤 말이 걸려야 되냐면 완료라는 말이 나와요. 공사를 완료, 이런 말 나와요? 완료에 동그라미 쳐요. 공사 완료입니다. 공사를 완료, 밑줄 긋고. 자, 그런데 6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6개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당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라는 말이 나와요. 결정고시 나와요? 네모 엮어요. 자, 완료됐다 하면 두 글자니까 3월입니다. 그 다음에 뭘 결정고시 됐다 이렇게 나와주면 네 글자니까 6월, 6개월이에요. 이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야 건축허가를 내주지, 넘어져 버리면 완료되고 나서는 3월 내, 그리고 결정고시 되고 나서는 몇 월 내? 6월 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4쪽을 갑니다. 54쪽. 자, 54쪽 봤어요? 54쪽을 보면 27번 문제 나오죠? 하지 마세요. 27번 하지 말고. 자, 나중에 제가 이제 C국대 교재에서 쭉 이해는 시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만점 맞아버려야 되니까. 자, 27번은 조그만하게 X 해놓고 풀지 말고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중요해요. 자, 별표 한번 쳐놓고 지형도면에 관한 내용이죠.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이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줄 같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자세히 밝힌 도면이죠.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밑줄 긋습니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이 대주에서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주죠. 자, 잠깐만. 우리가 이 도지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이 승인을 받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 시장군수가 시장군수가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하는 내용이 일단 지형도면에서 나와요. 지형도면에서 나오고 건축허가편에서 나와요. 건축허가에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낼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대형 건축물 자수의 3층 011로 유숙한테 주교 3촌 죽었다, 유숙만 남았다, 이런 내용 있죠. 아이, 괜히 또 들먹인 것 같아. 그냥 하는 거나 할 건데. 근데 지형도면 승인에서는 이건 30일이에요.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이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건축허가편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이 이게 50일 이내에 떨어져요. 50일. 이렇게. 이건 물론 이제 시행 규칙에서 나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자, 여기는 이제 30일인데 제가 이제 요게 이 30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첫 줄에 맨 끝에 가로 열고 나오죠. 가로 열고 보세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요건 이제 지형도면 승인이 없어. 도지사의 승인이 없다.
자기가 직접적인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금은 승인이 없습니다. 이것 잡아주시고 밑줄 긋고 별표쳐야 돼요. 이 지문이 중요해. 이거.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써놓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써놓고 지원금을 작성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거의.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용도 지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용도 지역. 우리 요약집에는 용도 지역이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우리 19쪽에 나오고 있어요. 요약집 19쪽. 19쪽 나와요? 자, 19쪽에 나오는 내용, 용도 지역, 이 4개 용도 지역에다가 다시 세분해서 21개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하는 것들, 이런 것들 꼭 읽어봐 주셔야 돼.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하면 또 시간 낭비니까 각자 하는 게 효율적으로 효과가 더 있어요. 숙제를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55쪽 보세요. 그러면 문제집에 55페이지. 문제집에 55페이지 보면 1번 숙제 들어갑니다. 2번 숙제예요. 숙제가 더 찾아봐야 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자, 넘어가서 56쪽. 56쪽에 3번 숙제 갑니다. 별다른 뭐 설명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꼭 찾아보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국토의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상한치가 동일한 것을 나열했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서는 건폐율 상한치, 용적률 상한치는 우리 요약집에 20쪽 있죠? 요약집 20쪽 한번 봐요. 그 20쪽 잡아가 주셔야 돼요. 20쪽 잡아가야 돼. 그 건폐율 55에 6657 갈팡질팡 뭐 이런 말 나오고 철철철 나오고 개사 계획관리정만 40% 나머지 20% 막 이런 거 있죠? 용적률도 마찬가지고 이거 주셔야 된다고 쭉 안 보고. 자, 그러면 한번 거기 비교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1번에 일종 전용 주거지의 건폐율과 상한치가 얼마예요? 50%. 50%.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이것도 50이고 3번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것도 50이에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게 정답이네? 5번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이다 하면 50 이렇게 가야죠. 잠깐만. 원래 계획관리지역이 40인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신설이 됐는데 자, 여기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요약집 밑에 나와요. 성장관리 방안 있잖아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 요게 이제 수립된 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이 있을 거고 관리지역.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유보용도에서 자유녹지지역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녹지지역 해가지고 이게 지금 법이 좀 개정이 된 거야. 신설된 내용인데 우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이 건폐율이 얼마까지 받냐면 50%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건폐율이 30%죠. 원래 20%인데 나머지 이 해가지고 전부 다 20%인데 여기는 30% 받아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여기에는 30%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요건 용적률이 125%까지 받습니다. 요걸로 이제 완화된 거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규율이 안 돼 있어.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이게 생산관리지역이 얼마예요? 아니지. 80이지? 80 그대로 받는 거야. 이게 그대로 옛날 그대로 가는 거야.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연녹지역은 100이죠? 요거 그대로 가는 거고. 요건 그러니까 옛날 거 그대로 가는 거야. 요거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 요건 신설된 게 없어. 그냥 이걸 놓아두고 여기까지만 해요. 그냥. 여기서 나온 건 없어. 성장관리 방안이. 이 계획관리지역만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이 됐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 125%, 나머지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규율이 안 됐다는 거. 요것만 잡아. 그래서 건폐율이 아주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그거 숙제입니다. 숙제 들어가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우리 이제 요약집은 23쪽을 조금 한번, 23쪽 있죠? 요약집의 23쪽을 한번, 눈여겨보는데, 우리 6번 문제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세모 해놔요, 세모. 자, 여기서 풀기는 하겠는데 세모는 제가 풀어요. 푸는데 집에 가서 안 해도 괜찮다. 부담 갖지 말라 이런 거.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게 공부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버리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뭐 해주면 고맙지.
그래도 고득 좀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세무까지는. 자, 6번 문제 한번 보면 국토의 개미의 용역을 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주관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개별 법률에 의한 경우가 있어요. 각 경우와 그 근거 법률이 연결이 옳게 된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라고 해. 우리가 농림지역 같은데 말이죠. 농림지역 같은 데는 이게 이제 농어가 주택 짓고 농업인 등에 있어서 생거의 시설만 이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이 농림지역 같은 데도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데 이 건폐율을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20% 적용받고 뭐 용적률을 80% 적용받는다. 이렇게 해준다면 이거 뭐 어떻게 이런 게 들어오냐고 이런 게.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 국토기법률로 이런 것 등은 국토기법률로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고 특별법, 개별 법률로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보니까 기억본에 농공단지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이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 부기재 좀 참조를 해야 돼요. 2, 3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지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닙니다. 좀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고쳐놔야 되고, 자, 기억번호는 조그맣게 X. 일단 틀렸다. 자, 니은번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라는 표현 나오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요. 농업진흥지역이다 하면. 그러니까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농지법이 이렇게 여기에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딱 지정해버리는 거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진흥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이 농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토개혁법률에서 농림지역이다 하면은 이게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겠죠?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걸 지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농사 짓는 목적으로만 쓰자 해서 초등학교 여기에 이런 데 집어넣으면 안 되고 면사무소나 이런 거 여기다 지으면 안 돼. 농지법에 의해 생유지화를 하는 거라고. 농사 짓는 목적으로만 써라.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디귿번에 농림지역 중 보존산지라는 표현 나오죠? 요거 이제 산지관리법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지가 초지법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산지관리법. 이게 디귿번이 또 틀렸네요. 자, 리얼번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이 나와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하면 수도법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법으로 규율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국토개혁법률로 규율하는 게 아니고. 자, 미연번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지정문화재 이렇게 되면 관광진흥법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법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문화재 보호법. 자, 미음번이 또 틀렸네요. 자, 비읍번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이런 것도 문화재 보호법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개별법으로 가는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지겠죠. 자, 넘어가서 자 58쪽에 7번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국토개혁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지면 다 틀렸다 이렇게 접근 한번 들어가죠. 한 집은 전부 다 틀린 부분 잡아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1번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밑줄 한번 걸어놓고 일편리 조성 이렇게 돼 있죠. 저층주택이니까 일종이겠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근데 2종 전용 주거지역 해서 틀렸네. 일편리 조성, 전향보호, 전용주거지역 하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향보호, 일편리 조성 이렇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2번은 환경을 제하지 않은 공업 배치 밑줄 그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표 한번 쳐놓습니다. 자, 필요한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이죠. 일반 공업지역. 자,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 꼭 시험지가 어떻게 뜨냐면 환경을 제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렇게 떠요. 항상 이렇게 뜨면 틀린다는 거예요. 환경을 제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 형태로 걸려야 돼요. 자, 3번을 보면 공유 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안 되고, 이게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밑줄 거예요. 이건 특례가 인정이 안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돼.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자세하게 계속 문제가 반복돼. 이따가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되니까.
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특례 인정이 안 돼요. 도시군관리局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특례 인정 안 되면 이렇게만 써놔. 이따가 이해하게요. 자, 4번은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폐의 요례 밑줄 그어놓고 행위 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즉 건축행위 제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자연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녹지 지역 밑줄. 이 보전 목적으로 가니까 자연녹지가 아니고 보전녹지예요.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됐다면 보전관리. 예.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됐다면 보전녹지. 도관 농자로 지정이 안 됐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형태로 이제 행위 제한을 좀 세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 밑줄 그어요. 대녹각에 걸리는 거죠. 그 밖의 이 다른 용도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이렇게 되네요. 밑줄 그어요.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이렇게 돼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죠. 이렇게 되면은 물미고 물댐이고 뭐 이 형태로 그대로 가요. 이게 이따가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게요. 이거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좀 이거 어려웠던 문제죠. 그래서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 내용 중요하니까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게 맞는 내용이에요. 일단 자, 8번에 숙제가 들어갑니다. 자, 9번 들어갑니다. 9번. 국토기 법령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폐호로 관한 기준은 별도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게 농공단지가 20% 줘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70% 주자 해서 농치리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약집은 23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약집은 23쪽에 자료에 있죠. 건폐홀에서는 농치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취하면서 길렀다. 길을 육자 썼어요. 60%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 준산업단지에서 국산품, 국가산업단지에서 국산품, 품으로 갔죠. 80%를 적용받습니다. 숙계사 이렇게 갔어요. 수산자원 보구역, 도시적 유효 지역의 지정들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제 40% 자연녹지 지역의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그건 30%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자연녹지 지역 개발진흥지구 이건 또 하나 생겼고 이번에 자 다시 원위치에서 9번 문제를 딱 보면 다시 자 자취하면서 기르는 그랬으니까 취락지구다 하면은 뭐 60% 맞죠? 그러니까 취락지구 안에 농어가주택들이 있죠? 뭐 창고 짓는다, 뭐 60%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60% 이하다. 자, 이번에 도시적 유효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숙계사 40% 개발진흥지구는 40% 맞죠? 자, 3번은 자취하면서 기르는 그랬으니까 자연공원 60% 맞죠? 자, 4번은 농공단지 농치리가 이렇게 되죠. 70% 맞죠? 자, 5번은 공업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뭐 이런 것 등은 80%로 갑니다. 90%가 아니고 80%로 가죠. 국산품, 숙계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80%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점. 자, 10번도 숙제, 11번도 숙제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도표 보고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12번, 13번, 14번입니다. 다 숙제 들어갑니다. 12, 13, 14번 전부 다 숙제 들어가죠. 한 번씩 해보세요. 보고.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국토계획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1번은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자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또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이에요. 밑줄 그어놓고 축소에 동그라미 칩니다. 확대가 아닙니다. 경미한 행위라고 써놓습니다. 경미한 행위에서 의견 정치 등을 생략한다. 무조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대통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전부 다 경미한 행위까지 머릿속에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기 보고 갑니다. 변경을 도시군관리법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정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주민 지방의 의견 정치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행위 이렇게 써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입니다. 자, 2번을 봐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곳이 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택지개발 사업 완료
밑줄 두 줄, 택지개발 사업 완료, 밑줄 두 줄,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신시가지가 탄생됐죠? 네. 그죠? 네.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그냥 맨 땅에다가 쭉 택지개발 지구 지정해가지고 거기에다 신시가지로 탄생시켰는데 다시 구역 지정이 해제되니까 다 탄생이 돼서 해제됐는데 지구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벌판으로 이 환원된 것을 본다면 말이 안 되지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면 극히 일반적인 상식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부탁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 달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OX가 전부 다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잡아주면 고득 점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 자, 3번 가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국토기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농업진흥지역 밑줄, 농림지역 밑줄고요. 자, 이게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 시험 문제가 지금 갑자기 20회 넘어오면서 어떤 시험 문제 유형을 이게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떠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부분별로 국지적으로 뭐 도시공관리계획의 내용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든지 옳은 걸 고르시오. 또는 용도 지역의 특례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20회 넘어오면서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한 집은 이쪽에서 한 집은 이쪽에서 한 집은 잡아가지고 이걸 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이 문제 유형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틀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국부적으로만 어디 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 요약집은 18쪽에 나와요. 우리 요약집 18쪽은 7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 결정의 특례라는 표현 나와요. 이 지문은 해마다 나온다고. 여기에서는 단독 문제가 아니라도 지문으로 꼭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지문이 하나하나 다 한번 보겠지만 우선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해당이 되는 지문이에요. 18쪽에 18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거기에 보면은 관리지역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 관리지역 안에서가 여기에만 특례가 인정되는 거야. 그 내용이거든요.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3번은 맞는 내용이고 다시 문제집으로 왔어요. 61쪽 61페이지 문제집으로 왔습니다. 문제집 4번을 보면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니까요. 이게 도간농자에서 도시지역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주상공로 이렇게 나누려면 또는 관리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나누려면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요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야. 맞는 내용이에요. 자, 5번을 보면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 밑줄거요. 이게 건축행위 제한이라고 써놔야 돼요. 건축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죠. 보전 녹지지역 행위 제한을 갖다가 세게 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 요약집에는 23페이지에 나와요. 자, 23페이지 한번 봐요. 자, 23페이지 행위 제한 특례 2번 나오죠. 여기 시험 문제 또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도간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했다 하면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정을 적용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밑줄 그어놓고 행위 제한을 세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도간농자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면 틀리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거기를 적용받아가지고 각종 건축 행위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2번에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도시지역인 경우 네모 보전녹지지역이죠. 밑줄 그어놓고 서로 연결.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지역인 경우 네모에 그어놓고 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죠. 밑줄 그어놓고 서로 연결합니다. 여기를 적용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15번에 거기에 5번 도시지역이라면 보전녹지지역 해서 이제 15번에 맞는 내용이죠. 자, 16번 문제집 16번을 가겠습니다. 16번 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요약집의 22쪽을 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19대까지 가면서 제가 이거 보완을 할 거니까요. 자, 요 정도만 우선 지금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약집에 있는 내용 조금밖에 안 되니까. 자, 22쪽에 보면 제일 밑에 자연환경 보전제 이렇게 되잖아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가주택하고 초등학교 2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쭉 이제 양어장이나 양식장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알 거 없고 이제 초등학교 농가주택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잡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1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죠? 네. 그러면 초등학교 농가주택 법령에 조례는 제외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찾아야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 17번 문제 조그만하게 X예요. 이거 푸는 거 아닙니다. 놓아두고 X 해놓습니다. 자, 풀 필요 없고 18번 가겠습니다. 자, 해당 용도지역 용도구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8번에 1번 도관, 농자 이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자, 2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 도시지역 밑줄고요. 생산 녹지가 아니고 보전 목적으로 가니까 보전 녹지 지역이죠. 무지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금 기출문제들 보면은 지금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고 계속 하죠. 자, 3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 밑줄 그어놓고 보전 관리지역 이게 맞네요. 그죠? 자, 3번이 맞고 4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 또 혼란스러우니까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3번에서 정답이 딱 나왔으니까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안 읽고 가야 돼요? 안 읽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야. 이거 기출문제인데 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에서 OX가 나오니까 절대 생소한 지문 같은 거 반복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내가 강조를 계속해 들어갈 겁니다. 내 말 잘 들어야지 안 듣고 가가지고 또 반대로만 해.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이 떨어지는 사례는 없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말 잘 들으니까 알거든. 딱딱 짚어주는 걸 알거든.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 잘하니까 또. 1, 2차 같이 하더라도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해주셔야 돼. 그래 시간 충분하니까 오래 따자고 전부 다. 준다고 하는데 나는 내년에 받겠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꼭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도 안 돼. 나는 내년에 한번 가볼까 따볼까 이러신 분들은 꼭 내년에 소원 성취를 해요. 다른 데서 웃어서 한번 해봤는데 별로 안 했어야 되나? 자, 4번 가겠어요. 시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내용 없어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자,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각종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 사업만큼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런 거 민간 제한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5번 봐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농업인 등에 있어서 생경시설을 갖다가 건축한다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고쳐야 돼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모든 행위는 허가 대상. 요약집을 보면서 이따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볼 거야. 자, 63쪽 나와요. 63쪽도 똑같은 내용 나오죠? 숙제 갑니다. 숙제 가겠어요. 숙제고. 자, 넘어가서 20번 문제 갑니다. 자, 20번 문제 봤어요? 국토계획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을 보면은 도관, 농자.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기출문제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 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말은 건축행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행위 제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거예요. 맞죠? 네. 자, 2번에 관리지역이 밑줄거예요.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이 말은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되죠? 보전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3번 갑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 관리지역 안에서가 키워드예요. 이 말 빠지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자, 농업진흥지역 미출거예요. 결정고시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역 결정고시 미출거예요. 맞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이 공인수변의 매립 목적이 당의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죠. 자, 내용과 다른 경우 미출거예요. 요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해야 돼요. 특례 인정 안 됨. 이렇게 써놔야죠. 이따 한번 보게. 특례 인정 안 됨. 이렇게 써놔야지.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특례 인정 안 되니까. 자, 5번 갑니다. 택지개발 촉진 보면 택지개발 지구죠. 밑줄 그어놓고 지정고시 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밑줄 그어야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뭐냐 하는 건데, 자, 우리 다시 22쪽 다시 갑니다. 요약집에 22쪽. 22쪽 봤어요? 22쪽 보면 준주거 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그러면 이것만 빼놓고 여기에 없는 건 다 건축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아파트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훌쩍 보니까 없지? 그래서 아파트가 건축이 가능한데, 자, 21쪽 다시 오겠습니다. 21번. 자, 문제 한번 다시 봐요. 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 하면은 이것은 단독주택 중심이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못 들어오죠? 가로 열고 단독주택이라고 한번 써놔요. 자, 2번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표현 나오죠? 요건 4층 이하라고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4층 이하라고만 써놔요. 우리 요약집을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이 5층이죠. 5개층 이상부터 주택으로 쓰는 증수가 이걸 아파트라고 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 자,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나오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못 들어와요. 유통상업지역 물류센터 있고 하는 부분들 우리 단독, 공동 모두 못 들어옵니다. 자, 일단 준주거지역이 정답이 되어주고요. 일반 공업지역 아파트 못 들어옵니다. 일반 공업지역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X.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에 해당이 되어주고, 자, 22번. 자, 이거 최근에 기출된 문제죠. 22번 문제. 이것까지 어떻게 공부를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자, 한번 봐요. 국토의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25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죠? 자, 오른쪽을 한번 보면 25이나 24이나 이게. 자, 우리 저기 요약집을 한번 봐요, 우선. 요약집에 22쪽에 준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죠? 요것만큼은 건축할 수 없고, 여기에 없는 사항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죠? 여기 바로 이제 제한행위 열거 방식인데, 우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란주점 한번 밑줄 그어놓고, 이건 못 들어온다. 유락시설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못 들어옵니다, 이제.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령에 정하는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또 간단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격리병원에 밑줄 그어요. 전염병원이라든지 마약진료소 있죠. 준주거지역 못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공장 밑줄 그어놓고 공장 못 들어와요. 준주거지역에. 상업 업무시설 있고 주거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액화 서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 안 됩니다. 이제 이것도 못 들어오고 저장소도 안 되고요. 밑줄 그어놓고 폐차장 못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사, 도축장, 도계장 못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대표적인 게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밑줄 그어놓고 고물상이라고 한번 쓰고 대표적으로 못 들어옵니다. 낙골당 이런 거 못 들어와요. 봉안시설 있죠? 묘지 관련 시설 못 들어옵니다. 밑줄 한번 그어놔요. 그 정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게.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원위치해서 22번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 한번 체킹만 해봅시다. 1번의 고물상. 요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 못 들어옵니다. 격리병원, 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이런 것들 못 들어오죠. 숙박시설 안 됩니다. 모텔 이런 거 일반 숙박시설이라고 그래요. 안 돼요. 자, 5번에 단란주점 밑줄 그어놓고 단란주점 규모에 상관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못 들어온다. 자, 그러면 4번에 보면 체육관 밑줄 그어요. 체육관 있죠? 요건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체육관은 기울되어 있지 않죠? 보니까. 그죠? 체육관에 대해서는 체육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자, 22번.
규모 같은 거 따질 거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23번 문제, 24번 문제 하지 마세요. 조그맣게 X 해놓습니다. 자, 하지 마세요. 넘어가서 25번 문제, 26번 문제 하지 마세요. X 해놔요. 자, X. 왜 문제 쓸데없이 이런 것까지 다 엮어놨느냐? 청약의 유의. 책도 팔아야지. 이런 것도 없으면 판다는 거. 안 팔리면 어떡할 거요? 팔기도 해야지. 어이구, 여기는 이런 문제도 있네 하고. 청약의 유인. 자, 풀 필요 없습니다. 푼다 그래서 좋습니다. 풀어도 좋아요. 개별적으로 질문해도 괜찮고.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이걸 안 풀어도 고득점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자, 67쪽 갑니다. 27번 문제 가겠습니다. 국토기 법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뭐 4층 이하로만 들어야 되죠? 1번에 3층인 다가구주택, 뭐 이것도 단독주택이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4층 연립주택까지는 가능해요. 자, 가능합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5층인 단지형 연립주택, 예, 요거 가능합니다. 5층이다, 단지형 연립주택이다 하면, 이 원래 연립주택은 4층이죠. 근데 5층까지 가능하거든요. 주택법에 의하면 이 건축유리 심의를 거쳐서 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 또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잡고. 자, 4번에 보면 5층인 한의원, 요거는 이제 못 들어오네. 그렇죠? 4층까지만, 이게 한의원이 일정건생이거든요. 일정건생이라고 써놓고, 이게 이제 5층이 닿으면 안 되잖아. 4층 이하만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에 5층인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와야 있는데, 이 초중고등학교 학교입니다. 학교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써놔야 돼요. 도시군계획시설은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5번. 자, 5번도 이것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28번을 한번 보면, 국토기 법령상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농화주택, 그 다음에 발전시설, 농수축산업, 창고, 작물집에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 농림지역 한번 봐. 우리 22쪽 유학집 한번 봐요. 유학집에 22쪽 확인학습만 합시다. 이거 다 못 이우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어가 주택, 초등학교 들어오죠. 중학교 해당 사업되니까. 그 다음에 발전시설도 들어오고,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도시가스, 배관시설,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 내지, 암목 이런 거 다 어떻게 공부하냐고, 이런 거. 자, 생경시설은 다 들어온다. 중학교는 규율되어 있지 않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는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9번 문제는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자, 1번의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 밑줄. 이게 바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렇죠? 밑줄 그어놓고 계획관리지역.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밑줄 자연환경 보존지역, 밑줄 그어요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밑줄 그어놓고 농림지역에 준한다 하면은 생산관리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한다 이렇게 되면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보면 국토환경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보존관리지역 밑줄, 자연환경 보존지역 밑줄. 용도지역끼리 상호 중복 지정이 안 되죠? 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틀려서 지정할 수 없다. 중첩에 지정할 수 없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라고. 여기서 딱 이제 정답 나오면 바로 넘어가야 돼. 또 읽으면 또 안 돼. 자, 3번 보겠습니다. 관리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 취락지구 밑줄 그어요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자연 취락지구의 정의가 뭐냐 하는 내용이요. 자연 취락지구의 정의가 뭐요? 예? 자연 취락지구의 정의. 우리 취락지구 하면 자연 취락지구하고 옳지. 집단 취락지구가 있잖아요.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되어지면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이요. 이 안에 있는 취락지구요. 이렇게만 잡고 나머지 시골이다 하면 무조건 자연 취락지구라니까. 시골이
도시적 내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출제되면 맞는데, 아니, 바로 아는데, 이거 하나만 떼면 또 모른다고. 이게 뭔 내용인지. 하나만 떼어서 나온 거라니까, 지금. 녹간농자로 떴으면 다 이해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자, 그거 조심하고. 자, 4번 보겠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창고 동그라미 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의 조례 동그라미 쳐요. 정하는 높이로 규모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우리 전부 다 시험은, 이건 맞는 내용인데, 시험은 법령으로 가서 시험이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실무에 가서는 전부 다 조례 적용을 받아요. 천안시 조례. 왜 여기는 일반 상업적인데 왜 용적률을 여기는 350%밖에 안 줬느냐. 내가 배우기에는 1300%까지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건 여기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실무에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법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안시의 홈페이지를 딱 이 메인 바탕에 깔아놔야 된다고. 그래놓고 전부 다 클릭해가지고 항상 봐야 돼. 자치복귀하고 조례 이 내용을, 개정되는 내용들을 그걸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로 한다 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예. 자, 5번에 보면 관리적 안에서가 이제 중요하죠. 키워드죠. 농업진흥지역 밑줄거예요. 이걸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자, 30번 가겠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용도 지역에 관계가 없는 것은 자, 1번의 계획관리 지역에서 밑줄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는 건폐율 50%까지 가죠. 건폐율 50% 이하 밑줄 그어놓고 생산관리 지역 밑줄 그어놓고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면 건폐율 30%까지 가죠. 밑줄 그어놓고 자, 3번의 자연녹지적 밑줄 건폐율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면 30% 이하까지 갑니다. 밑줄 긋고 자, 4번의 계획관리 지역에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 용적률 125% 이하 밑줄 긋고 맞아요. 자, 5번은 이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 내용이에요. 자, 쉬었다가 용도 치고 들어가겠습니다.